저희가 지금 일단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바인딩 툴에서 LLM이 이제 바로 리스폰스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툴콜을 해야 될지 해서 저희 랭그래프로 진행을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저희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최종 프로젝트를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가 LLM이 주식 데이터를 기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키기 위해 먼저 와이파이낸시 주식 데이터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 별거 없고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새로 밑에 셀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와이파이낸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느낌표 pip 인스텔 와이파이낸시 라고 해서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에러가 나타나나요? 잘 설치가 됐을까요? 써있나? 네. 되시나요? 네네.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고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되셨으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강의 자료 내용보다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게요. 기존에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따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해당 교환은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약간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툴로 LLM이 사용할 수 있도록 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from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yfinance yfinance라고 하시고 import라고 하신 다음에 티커. 자, 저희가 주식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티커라는 게 필요합니다. 티커가 뭐냐면 저희가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구글이라는 주식을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글이라고 해서 주식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구글 같은 경우에 주식상에서 GOG라는 티커를 가지게 됩니다. 난 메타 같은 경우도 메타라고 하지 않고 메타라는 티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티커를 기반을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티커를 먼저 생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커라고 하신 다음에 티커라는 클래스로부터 저희가 구글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식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냥 데이터라는 조금 더 사실 데이터 분석 쪽을 좀 하시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라고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시고 티커로부터 저희가 이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 히스토리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히스토리 함수를 사용하고 저희가 최근 몇 개월치 데이터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피리어드 기간에 대한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리어드 기간은 저희가 예를 들어 한 달치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 1, 5M, month, 저희가 month잖아요.
once인데 앞에 두 글자만 따서 MO라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두 달치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MO, 6개월치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6MO, 1년치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12MO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1MO라고 해볼까요? 1MO라고 하시고 프린트 df 프린트 df를 해주시면 이렇게 주식 데이터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 데이터가 나타나네요. 뭐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뭐 하이, 로우, 최대가 그러니까 그 날짜별로 돼요. 일자별로 되어 있네요. 뭐 예를 들어 11월 6일에 이제 어떤 주식을 주가 몇으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고점이 얼마였는지, 저점이 얼마였는지, 그 종가가 얼마였는지 쭉 작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언제까지 오늘 2025년 12월 8일인데 3일 전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5일까지, 12월 5일까지 쭉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메타라는 주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메타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가 주식 가격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보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아이온큐를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온큐라고 하시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해당 티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저희가 아이온큐 티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이온큐에 해당하는 티커 문자열 값이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아이온큐 그대로 영어로 작성을 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대로 아이온큐 라고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아이온큐에 대한 주가가 달러 단위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3개월치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3MO라고 해주시면 최근 9월부터는 3개월 전이면 지금 12월 8일이니까 3개월 전이면 9월 8일부터 쭉 12월 5일까지 쭉 주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뭐 한국에 있는 주가, 국내 주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국내 티커를 사용해야겠죠. 예를 들어 저희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티커를 검색을 해주시면 자 요번엔 뭐가 나오나요? 숫자가 나오네요. 숫자. 해당 숫자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티커 부분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국내 주식이기 때문에 .kr까지 붙여주셔야 저희가 주가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잘 안 나와. 하이닉스는 잘 안 나오네요. 삼성전자를 한번 해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붙여 넣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KR이 아니라 KS네요. 저도 좀 코드량이 많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가 쭉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했었던 SK 하이닉스도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 대입을 해주시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주가 데이터가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주.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9월 8일에는 27만 8천 원이었는데 지금 12월 가까우니까 54만 원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가 해당 Y파이낸스에 대한 툴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가 또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from Y파이낸스 import 피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피커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툴 from chain for로부터 tools import 툴. 라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랭그래프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랭그래프랑 이거는 일단 추가하지 않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툴을 정의하기 위해서 툴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def라고 하시고 툴 이름을 search finance 이라고 하신 다음에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당 다른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할게요. 캡처를 해서 보시면은 자, 히스토리라는 함수가 있죠. 히스토리라는 함수에는 뭐가 필요하죠? 피오드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티커 번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search finance라는 툴에 필요한 매개 변수로 두 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티커라는 매개 변수와 피오드 기간에 대한 매개 변수 두 개를 저희가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당 툴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열 안에다가 대입을 시켜볼 수가 있겠죠. 여기 주식 코드가 뭐죠? 티커죠. 티커를 통해 해당 종목의 주식 가격 데이터 조회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얼그스에 대해서 매개 변수에 대해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처음에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하죠? 티커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죠. 티커라는 매개 변수에 뭐가 들어가죠? 종목 주식 코드라고 할게요. 주식 코드. 엔터라고 하시고 예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그냥 하면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LLM이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 어떤 코드를 사용하냐? 애플이라는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사용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005930이네요. 005930.ks 라는 티커 값을 가지게 된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오드는 기간이네요. 최근 몇 달 전까지 조회할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를 조금 몇 개 작성을 해주면 AI가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할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달치를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MO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3달치를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MO가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6개월치를 조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6MO가 될 것 같습니다. 서치 파이너스라는 툴에서는 주식 코드를 통해 해당 종목의 주식 가격을 조회를 할 수 있고, 다음에 티커라는 매개 변수는 주식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APPL이라는 주식 코드,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주식 코드를 작성을 해달라. 다음에 프리오드는 최근 몇 달까지 조회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티커라는 변수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티커라고 하시고 티커 지금 티커라는 매개 변수가 중복되네요. 자, 여기는 조금 피해서 작성할 거예요. 그냥 t라고 합시다. t. t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로부터 t로부터 히스토리라고 한 다음에 프리오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오드 매개 변수 프리오드 값을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턴 df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원래는 툴 콜링 할 때 툴 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툴에 대해서 인보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인보크까지 자동으로 진행을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당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from이라고 하시고 랭그래프라고 하신 다음에 prebuilt라고 하시고 import create react agent까지. 이게 이 리액트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LLM에서 AI 에이전트에서 리액트 에이전트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툴 콜링을 할지 말지 LLM이 스스로 판단하고, 툴 콜링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툴 콜링을 진행해서 해당 결과까지 뽑아내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태블 리서치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쭉 코드를 작성했는데, 이 크리에이트 리액티브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 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LLM이라고 해서 챗 그룹라고 하신 다음에 모델 네임은 뭘로 할 수가 있죠? 자, 오픈 AI GPT OSS 20빌리언짜리. 툴스에는 뭐가 들어가죠? 지금 저희가 선언한 서치 파이너스 서치 파이너스라는 툴을 좀 등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LLM과 툴을 가지고 리액티브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파이넌스 에이전트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파이넌스 에이전트라고 하시고 create react agent라는 함수, 저희가 방금 임포트한 함수를 작성을 해주시고, 첫 번째 매개 변수엔 LLM,
두 번째 매개 변수엔 툴을 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넌스 에이전트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스테이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를 작성을 하는데 messages라는 키값에 리스트 형태로 휴먼 메시지를 전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먼 메시지에 애플 최근 한 달 주가 최근 한 달 주가라고 해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바이넌스 에이전트로부터 인보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스테이트 값을 전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LLM이 만들어낸 최종 답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리액트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이 해당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 스테이트 형태로 응답을 주게 됩니다.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디서 실수를 했는데 바이넌스 제가 n을 뺐네요. 네. 다시 한번 실행을 쭉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실행을 하고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휴먼 메시지에 제가 애플 최근 한 달 주가라고 검색을 했고 AI 메시지에 뭐가 들어가 있죠? 지금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밑에 조금 내려다 보시면 툴콜이라는 속성값에 어떠한 툴을 사용해야 될지 AI가 판단하고 설치 바이넌스라는 툴을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글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금 매개 변수를 작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티커에는 애플 주가 코드를 입력을 했고 기간에는 제가 최근 한 달이라고 해서 1MO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툴콜 내용을 기반해서 조금 더 내려다 보시면 툴 메시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컨텐츠에 지금 주식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아까 add라는 함수, multiply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바인딩 했을 때 저희가 맨 처음에 휴먼 메시지, 그다음 AI 메시지, 그다음에 툴 메시지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AI가 최종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애플이라는 주가 최근 일주일 주가를 요약을 해서 답변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좀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온큐라는 주가를 제가 조회를 해달라고 한다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애플 같은 경우에 제가 예시로 주식 코드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아마 LLM이 해당 예시를 토대로 답변을 해냈을 텐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예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아이온큐도 되네요. 잠시만요. 조금 어려운 걸 내볼까요? 아이온큐 말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농심을 해볼게요. 농심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휴먼 AI 메시지에서 조금 더 내려다 보시면
티커에 해당 이제 주식 코드를 만들었네요. 네. 지금 농심 같은 경우에 티커가 004370인데 지금 AI가 만든 티커 같은 경우에 104730이라고 잘못된 티커를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로 주가를 조회하는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해당 종목에 해당하는 주가 코드를 태블릿 서치를 통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 태블릿 서치를 토대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단에다가 태블릿 서치도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from이라고 하시고 랭체인으로부터 태블릿 라고 하신 다음에 import 태블릿 search 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스터디미 사이트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강의 메뉴를 클릭하시고 제일 아래에 있는 강의 자료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대충 티커를 찾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뒀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툴을 정의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내려다 보시면 이 find ticker query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해당 노드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LM이 지금 프롬프트 내용을 기반해서 아마 답변을 해내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태블릿 툴이라는 변수에다가 태블릿 설치를 넣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툴스에다가 태블릿 툴을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블릿 툴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태블릿 전용의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블릿이라고 하시고 언더바 에이전트 라고 하신 다음에 create react 언더바 에이전트 라고 하시고 LLM을 통해서 태블릿 툴을 통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랭그래프 추가를 했나요? 랭그래프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다가 from 이라고 하시고 랭그래프 라고 하신 다음에 그래프 라고 하셔서 import state 그래프 라고 하시고 스타트와 엔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랭그래프를 구성을 해볼까요? 자, 여기 두 분 마지막에 있는 두 줄을 지워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이 스테이트스 위에 사이 이 부분에다가 랭그래프에 대해서 쭉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b라는 변수, 그래프 빌더라는 변수에다가 스테이트스 그래프 라고 하시고 딕셔너리 형태로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로 사용할 변수 df라고 하시고 첫 번째로 사용할 노드 find ticker query 티커를 생성해내는 노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us라고 하시고 사용자가 질문한 최초 질문에 대해서 question라는 변수에다가 status로부터 메시지에 저희가 status 정보를 쭉 담아내기 때문에 0번째 status에 대한 컨텐트 0번째는 뭐가 되죠? 휴먼 메시지가 되겠죠. 휴먼 메시지에 있는 컨텐트 내용을 question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프롬프트 변수에다가 fstring 방식으로 저희가 프롬프트를 쭉 작성을 할 건데 해당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 강의 자료 보시면 해당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프롬프트 내용에 그대로 붙여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은 너는 사용자 질문을 바탕으로 해당 회사의 주식 티커 심볼을 찾아줘 라는 역할을 부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 .ks 또는 .kq 같은 전미사를 붙여달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러한 주식 코드가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ks라고 붙여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티커만 반환해달라고 이렇게 프롬프트가 작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바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라는 변수에다가 태블리 에이전트로부터 인보크를 진행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저희가 휴먼 메시지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프롬프트에 대한 휴먼 메시지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메시지라고 하셔서 저희가 휴먼 메시지로부터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테이투스의 메시지스라는 키값에다가 방금 만든 휴먼 메시지를 어펜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펜드를 진행을 해주시고 스테이트를 그대로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달을 해주시고 한번 프린트 리스폰스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최초 사용자 질문이 들어있는 0번째 인덱스에 컨텐트 사용자 질문을 퀘스천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고 프롬프트를 쭉 작성을 했습니다. 프롬프트에서는 이제 티커를 찾을 수 있는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어 있고 사용자 질문에 퀘스천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롬프트를 휴먼 메시지라는 메시지에다가 담아서 스테이투스 메시지 키에 어펜드를 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모습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노드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add 노드라고 하시고 저희가 find ticker query라는 노드 이름으로 find ticker query라는 함수를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래프 빌더로부터 add 엣지를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 부분에는 저희가 find equal query를 추가를 해볼 수 있고요. 다음에 그래프로부터 add 엣지라고 하시고 find equal query로부터 end 종단 노드를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로부터 그래프 빌드를 컴파일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스폰스라는 변수로부터 그래프를 인보크를 진행을 하는데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최초에 사용자 질문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휴먼 메시지에 저희가 프롬프팅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AI 메시지에 바로 답변하지 않고 툴콜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툴콜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농심 티커라는 태블릿 서치 검색어를 만들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서치라는 툴을 사용해서 얼그먼트의 쿼리의 농심 티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고, 툴 메시지로는 지금 리졸트에 농심 티커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쭉 찾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시면 AI 메시지 너무 길어서 AI 메시지를 좀 찾기 힘드네요. 저희가 조금 잘라서 확인을 해볼게요. 리스폰스의 메시지스의 마지막 최종 답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위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기서 리턴 리스폰도 최종적으로 반환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시지. 네. 자, 지금 아마 농심 티커를 찾아낸 것 같네요. 지금 004370 004370이라는 티커를 정확하게 찾아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티커를 찾았고, 자 그러면 저희가 find 티커 쿼리에서 저희가 사용자가 질문한 티커를 찾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 티커를 통해서 주식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에이전트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서치 파이낸스 데이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네. 해당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티커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0번째에는 최초 사용자 질문이 들어있고 지금 제가 리스폰스의 마지막 메시지에 티커 결과를 받았잖아요.
컨텐트라는 속성에. 그래서 컨텐트라는 속성에는 티커라고 해서 이제 주식 데이터를 조회하는 노드를 작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df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search finance data라고 되어 있네요. search 언더바 finance 언더바 데이터 스테이트. 네, 지금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지 않고 아마 바로 풀쿨링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바로 리스폰스로부터 파이낸스 에이전트라고 하신 다음에 스테이투스 값을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턴 하시고 리스폰스 결과를 바로 리턴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아마 지금까지 저희 사용자와 LLM과 그다음 툴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데이터, 주가 데이터를 조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드만 작성을 했네요. 노드를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빌더로부터 add node라고 하시고 search finance data라는 노드 이름으로 search finance data 노드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find ticker 쿼리에서 end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search finance data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빌드로부터 add edge라고 하시고 search finance data에서 end로 진행할 수 있도록 search finance 데이터로 end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finance 데이터 다음에 search finance 데이터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인보크를 빠뜨렸네요. 인보크 파이낸스 데이터 저희가 파이낸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호출할 때 인보크로 호출을 했어야 됐죠. 인보크로 호출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주시면 최종 답변으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을 안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네요.
퀘스천이라고 하시고 퀘스천으로부터 스테이투스라고 하시고 메시지스의 첫 번째 메시지의 컨텐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정보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투스의 메시지스로부터 마지막 메시지의 컨텐트에 티커 정보가 들어가 있죠. 다음에 프롬프트라고 하시고 해당 노드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는 지금 여기 너는 사용자 질문을 바탕으로 주가 데이터를 조회해달라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초 사용자 질문 그리고 그 위에 find 티커 쿼리에서 만들어낸 티커를 토대로 아마 해당 LLM이 iBinance를 통해서 주가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해당 프롬프트도 스테이투스의 메시지스의 append를 통해서 휴먼 메시지라고 해서 프롬프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을 해주시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ppend 괄호를 닫아야겠죠. 네. 닫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니까 주가 데이터를 토대로 티커와 iBinance를 토대로 주가 데이터를 쭉 조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주식을 조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다른 주식도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회를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농심 말고 오뚜기에 대한 주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뚜기 최근 3달 6개월 주가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낸 플로우대로 이렇게 6개월치 데이터를 조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종 답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최종 분석 노드를 추가를 해주시면 최종 답변까지 이어지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최종 분석까지 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